엄청난 영업이익이죠. 약 1800%가 증가한 겁니다. 빠졌다 이렇게 본 게 가장 큰 제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이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쯤에서 매수해도 괜찮은 거죠.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자 그렇지만, 입장에서는 네, 화가 투자자 나더라고요. 입장에서 펀드멘탈은 다 시장 차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이 어디에다가 이 투자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요즘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공부방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 된 자료, 좋은 자료들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목도 제가 여태까지 뭐 굉장히 옳은 종목이 많거든요.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 있나요? 뭐 하이닉스도 그쵸. 저점 대비 고점으로 치자면 약 60%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VM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있고요. 그런 것도 한 30%, 40% 가까이 수익을 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고정 댓글에 보시면 박프로의 공부방 참여하기 있습니다. 거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매거진 앵커 김민경입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박정환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번 주는 사실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진짜 잘 나왔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엄청난 영업이익이죠. 매출액 171조 원이었잖아요. 직전 분기는 133조. 그거에 대해서 가파르게 상승했죠. 맞아요. 분기별로 봅니다면 네. 영업이익은 거기에다가 89조 4천억. 전년 동기 대비한다면 약 1800%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증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가는 제론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되면서 차트를 조금 보면서 네.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네. 봤을 때 어제 발표하면서 그 시장이 이렇게 크게 음봉이 나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사실 있었어요. 원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새로운 물량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로 좀 크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죠. 어제는 똑같이 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가 어느 정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이제 7월 10일이잖아요. 맞아요. ADR 미국 상장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큰 제 이유입니다. 왜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ADR이 미국 상장되잖아요. 그럼 이제 국내에 있던 펀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팔아야 되는데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네, 주가가. 그쵸? 그러면서 얘네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커지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 포지션을 더 늘렸죠.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늘렸는데 외국계 펀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여태까지 매물이 나온 게 걔네들인데 팔았는데 맞아. ADR 상장이 확정되면서 이제 그럼 우선 우리 거 여기선 팔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도 얘네들은 팔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너무 많이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는 또 매수를 하자. 그러면서 좀 덜어낸 거죠. 얘네들이 아무리 빨리 덜어낸다 그러면서 리밸런싱을 쫙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ADR 상장되면 미국에서부터 이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수요가 몰렸다고 수요가 해요? 몰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락할 기존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장되는 날부터. 오늘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인데 맞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그래도 플러스 1.5%.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덜어넣기 쉬운 게 삼성전자였거든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많이 사기 쉬운 게
한호가에다가 몇십억, 몇백억을 사도 티가 별로 안 났거든요. 한호가에다 이렇게 매도를 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프로그램 매매처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펀드 안에서 돌릴 때도 우리가 조금 엑시트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팔어 그러면 한호가에다 삼성전자 쫙쫙 팔면 그만큼 조정이 되니까 그 수량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소화가 되니까 삼성전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그걸 못지않은 시총이 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파는 거죠.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리밸런싱 하면서 이제 ADR 상장하니까 국내에서 사도 돼. 우리 펀드가 다 미국 내 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펀드가 맞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팔게, 니네가 상장 후에 사. 그렇게 얘기가 된 거라고 보여져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담을 그릇이 한마디로 넘치고 있는데 계속 담고 있으니까 계속 팔아도 안 그쵸.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훅 덜을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내용 내규에 있거든요. 내규에 몇 프로 이상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 게 있는데 계속 넘치게 좀 있었는데. 되니까. 근데 이게 바로 어제 물량이 나온 거라고 보여질 정도로 확 나온 거죠. 7월 10일이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이닉스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잘 되면 삼성전자도 그에 따라서 잘 움직이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ADR 이후에 주가의 좀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삼성전자 실적으로 돌아오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고 특히나 이 성과급을 제외하게 된다면 106조 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건데 이 배경에는 좀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꿈의 100조라고 맞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분기에 100조를 버느냐. 이건 정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럼 영업이익으로. 진짜 잘 버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소름 끼친다니까요. 한마디로 막 와 내가 스스로 놀래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숫자를 딱 찍힌 걸 보면은 정말 그렇게 놀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인데 회계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성과금 충당금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한 금액이 약 89조 원의 영업이익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뺀 그것까지 하면은 100조가 넘는 거죠. 106조 정도 되는 네.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포항에 가장 1번은 HBM4라고 그러죠. 거기 네. HBM 그 메모리 반도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메모리 칩 반도체 가격이 낸드 플래시 가격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지금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잡지를 못해요. 그만큼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느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 공정을 하기 위해선 이 제품에서 이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선 맞춰야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거기다 설비 투자를 해서 캐파를 지금 2배로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하이닉스도 그런 거고 그런 것이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그러고 월가에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러고 이 쇼티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 사태는 한 내후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에 대한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피크아웃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숫자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이 100조 가까이 영업이익이 100조 넘게도 나왔지만 성과급 충당금까지 더하면 100조 넘게 나온 거잖아요. 그랬지만 주가는 하락했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락을 한 건 이건 바로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물량. 그렇죠. 이렇게 파는 그런 물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여기에서부터는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가격들이 있죠. 제가 차트를 보면서 볼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다면 이 정도의 중심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가격은 이렇게 이 정도가 되고 하단 가격은 약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하단 가격 근처에서 사면 괜찮다. 그리고 중심가, 여기 중심가도 보이시죠? 네. 여기 중심가
사는 구간이 이렇게 크게는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중심가 왔을 때 여기서 중심가에서 샀지만 그래도 빠졌잖아요. 그럴 땐 요 하단가에서 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보면 이 중심가하고 상단가, 하단가는 항상 변합니다. 일봉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단가가 30만 원 아래인 28만 원, 29만 원대입니다. 이쯤에서 매수해도 괜찮은 거죠. 조금 더 그러니까 3등분해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 중심가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가에서 매수하고 만약에 요 25만 원 요 근처로 요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요 사이 중단하고 하단 사이 가격 차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아래를 두고서 한다면 아주 베스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있지만 이 채널이라는 건 네. 가장 조금 우량한 기업, 재무적으로도 우수한 기업 그런 것만 해당이 되지 이상한 잡주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충분히 해당이 되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는 이런 하단에 왔을 땐 땡큐 하고 줍줍 찬스 혹은 물량 늘리기를 하시면 여러분들께 아주 괜찮은 자산 불리기, 자산 늘어나는 좋은 자산. 그리고 나선 나중엔 이렇게 이 상단 근처 가면 어느 정도 50%는 이렇게 청산할 매도를 할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뭐 한 60, 70%까지도 매도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가격적인 전략의 메리트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근데 삼성전자의 이 실적 발표가 우리만 주목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좀 하락 흐름을 가져갔잖아요. 특히나 이 반도체 저승사자 일명 반도체 담당 일진이라고 불리는 이 모건 스탠리가 아마 2024년 9월 달에 Winter is coming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또 부정적인 시각을 내세웠는데 이번에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 축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도 좀 주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모건 스탠리의 이런 리포트는 어떻게 보셨나요?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낸 거예요? 이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뭐 시점상으로 그거는 화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좀 화가 투자자 나더라고요. 입장에서는 네. 화가 나지만 그렇지만 수급 고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국내에서는 우선 여기서 팔자. 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ADR 사자. 그렇게 의견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전 제일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숨고르기. 왜 그러냐 그러면 앵커님도 아시지만 딱 이제 이렇게 실적 발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한동안은 약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살짝. 어제는 조금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리포트 때문인지 네. 약간 더 하방이 맞아요. 셌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차트에서도 그래야 채널을 됐죠. 통해서 봤을 때 여기선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매수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이 가격이 다시 올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몇 년 안에는 이 가격 28만 원대에 오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 가격으로 저는 읽힙니다.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하락세를 보였을 때 하락하네 이제 그만인가 싶으면 또 다음날 상승이 크게 나와서 오히려 하락일 때는 좀 우리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하루 핑퐁 게임처럼 이렇게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물량 털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 물량을 못 가지게 되면 얼마나 맞아요. 여태까지 왜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좋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조금 현금 있을 때 매수하시는 거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펀드멘탈은 다 시장 차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리고 가격적으로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차트를 보기가 조금 더 원활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독주와 완제품 부분의 부진이 좀 극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양극화 심화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는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폰하고 가전사업부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도체가 불황일 때는 얘네가 버텨주면서 굉장히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한 회사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사업부만 너무 이렇게 성과급이라 그러나요? 성과급도 그런 많이 거 좀 많이 주고 뭐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어떻게 보면 이 가전 사업부와 핸드폰 사업부로 인해서 이 반도체 사업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반도체가 불황일 때는 얘네가 버텨준 거고 그쵸. 서로의 완충 지역 그러니까 진짜 한 가족인 거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아. 같고요. 오히려 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가전 부분이랑 핸드폰이랑 그다음에 반도체가 이렇게 맞아요.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차이가 나버리니까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경영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잘 내부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도 어느 정도 잘 알아서 나누어서 조금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방향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주주들도 만족하게 그러니까 뭐 배당을 배당이라든지.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또 현재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최소 2027년까지 또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신규 투자 계획과 이 평택라인 조기 가동이 수요의 크기를 증명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쇼티지 지속 전망과 우리가 하반기에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가 HBM4의 본격 출하 그리고 파운드리도 아직은 그래도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데 그 파운드리도 좀 흑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굉장히 또 영업이익 그다음에 매출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또 지속되는 압도적인 연간 이익 전망이죠. 이렇게 HBM4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 사업이 계속 잘 된다면 증권가에서 네. 다뤄보는 리포트들도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그 실적도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할 거다. 하반기에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시장에 피크아웃 그런 불확실한 맞아요. 이야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노이즈처럼. 그런 것들이 7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기 보고서가 2분기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잠정 실적지를 발표한 거고요. 어제는 그렇지만 이제 7월 말에 나오면 그 숫자를 딱 찍히는 거니까 그 숫자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영업이익 얼마였고, 상여금은 어느 정도 빠져나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액이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어느 사업 부분에서 얼마 늘어났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은 어디에서 늘었으며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 그걸 다 자세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증명되면서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박정원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